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층 세대가 모집 공고와는 다르게 반지하 구조라는 점 등이 논란이었는데요. 법원이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사 측의 속임수가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3년 입주와 동시에 소송이 진행된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분양 홍보와 달리 테라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1층 세대가 지하에 지어졌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분통을 샀습니다. 결국 7세대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층 세대의 지상 테라스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었는데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용 공간인 것처럼 계약자를 속였다는 겁니다. 1층이라던 집이 알고 봤더니 지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복층 세대 뒤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옹벽 때문에 가려져 있어 아래층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 검증을 진행한 법원은 반지하 구조라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평면도 등을 보면 침실 창문을 통해 채광이 들어올 것처럼 여겨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수 분양자들은 거의 2년간의 소송 끝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하려고 계획이 다 됐는데 결국 다 틀어지고 이제 돈도 못 냈고. 분양계약 취소 소송은 전국적으로 있지만 시행사가 수 분양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추가로 소송 중에 있는 8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행사 등은 계약자들이 1층을 지하층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 광주의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한 김대중의 글로컬 미래교육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날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수의 비전과 도시 전환 청사진을 담은 여수다움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오학은 전 순천시장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을 제시한 순천 성공시대 시민이 주줍니다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도 자신의 공직 생활과 국회의원 시절 경험을 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남자의 일생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마쳤습니다.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임대한 법인이 최근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뉴코아 임대 주식회사가 지난달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자금난으로 인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을 확인했으며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코아 임대가 임대한 아파트는 총 457세대로 이 가운데 415세대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나머지는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오후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대항 요건 확보 등 향후 절차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주민공청회가 전남 22개 시군에서 차례로 열렸습니다. 주민 질문들을 분석해보니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관심사와 고민의 지점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최다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영암에서부터 시작한 전남 광주 행정통합공청회. 첫날부터 주민들의 질문은 행정통합이 실제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집중됐습니다. 행정통합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출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주민 투표 없이 진행되는 행정통합과 재정 인센티브 지속성, 농어촌 소외에 대한 우려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이후 행정과 정책이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진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던진 질문은 200건 이상. 권역별로 분석해봤더니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지역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 전남 서부권에서는 기존 무한청사 유지와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의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농민수당과 기본소득 등 농수산과 생존권에 관한 요구가
전체 질문의 30%를 넘었습니다. 이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실과 의회가 반드시 지금 도청이 있는 모항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에서는 산업과 권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질문의 3분의 1 가까이가 여수 산단 대개조 지원과 북극 항로 거점 항만 명시 등 산업 고도화와 인프라 요구에 집중됐습니다. 정말 돈은 동부에서 벌고 또 어떤 혜택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순천 시민들의 우려가. 나주와 화순, 담양 등 중부권에서는 광주와의 연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와 함께 그린벨트와 상수원 규제 완화 등 교통과 개발 규제 해제를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광주 나주 간 광역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조기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균형 발전, 정치권은 긍정적 미래를 강조하며 행정 통합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남 곳곳에서 던져진 주민들의 질문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통합교육감 선거에 나선 문승태 전 국립순천대 부총장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문 전 부총장은 어제 순천에서 열린 김대중 전남교육감 출판기념회에서 김 교육감을 위해 자신의 작은 경험과 역할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부총장의 불출마는 현재 전남 광주에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10여 명 후보 가운데 처음입니다. 지역 주요 행사와 일정을 전하는 이슈 프리뷰 시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지방선거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집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들어갑니다. 행안위는 내일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입법공청회에서 통합특별법을 점검하고 10일과 11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에 담길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반영 요구가 높았던 재정 지원과 예타 면제 조항, 통합 국리부대 신설 등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행정 통합에 관한 동부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일정도 계속됩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오는 13일 국립순천대 우석홀에서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지난 시군공청회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오는 11일 국립순천대에서 행정통합 주민공청회를 주최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방선거 도전자의 출마 선언도 이어집니다. 여수에서 3명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오는 10일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시작으로 11일 정기명 여수시장, 12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여수시청에서 시장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한숙경 전남도의원도 11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순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며 추웠습니다.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과 광양 영하 7도, 여수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1.5m, 먼 바다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고흥군의 4년째 쌀 익명 기부가 이어져 지역에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백미 60포를 정미소에 맡긴 뒤 좋은 곳에 써달라는 짧은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쌀은 설 명절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